예, 반갑습니다. 황금한 농법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여기는 포도 샤인마스켓 그 외에 옛날 과거에 그 캠벨부터 많이 하셨죠. 네. 예, 우리 포도 농사를 지으면 지금 잘생긴 포도를 가져오시는데 하나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은 초기 잎의 크기. 우리는 꽃핀 자리의 잎의 센티미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죠. 아래 길이를 길게 하고 꼭지를 길게 해야만 좋겠는데 요놈을 길게 하려니까 봄에 어째 하다가 보니까 포도 열고나무 요놈이 옛날에 캠벨이 짧아가지고 익을 때 되면 쭈룩 떨어져 버려. 안에서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안에서 얼그러지기 시작하죠. 그 원인이 얘의 종방향 길이가 짧아서 그래요. 그 길이는 꽃핀 자리의 잎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요 지금 우리 샤인마스켓이나 황금알 농법이 처음 태어나서 개발하게 된 단감이나 거의 비슷해요. 신초가 나가서 잎이 맺어 나가면서 꽃이 피거든요. 우리 상주 둥시가 새순이 나가서 중간에 몇 마디 잎이 몇 장 나오면 꽃이 피죠. 예. 그 잎의 크기야. 꽃핀 자리의 잎의 크기가 상주 둥시의 넓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꽃핀 자리의 잎의 크기는 샤인마스켓 어디에? 길이에 해당합니다. 포도는. 감하고 딸기만 잎의 꽃핀 자리의 잎의 크기가 넓이에 해당합니다. 사과, 배, 복숭, 자두, 호박, 수박, 찬밥,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는 나가지 않습니까? 얘들이 꽃핀 자리의 잎의 크기가 종방향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샤인마스켓 농사 잘 짓다 하는 집 가보면 꽃핀 자리 잎의 크기가 커요. 그러면 아래 기름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기름기가 길다면 꼭지가 길어서 다음에 착가를 시켜도 장이 납니다. 자, 이 포도를 보면 알은 꽉 찼는데 열매 생기는 적죠.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종 자체가 힘이 좋은 종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송이를 길게 맺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위치에 잎의 크기가 안 맞기 때문에 다 따버리고 이렇게 농사 짓는 법을 개발해요. 꽃핀 자리의 잎의 크기, 꽃핀 자리의 잎의 크기가 크면 사과가 백화점 들어가는 길쭉한 사과가 나와요. 시장통의 1등 사과는 찐빵처럼 납작합니다. 백화점에 들어간 사과는 길쭉가 커요. 그러면 우리 포도의 제일 좋은 포도는 알이 큼직큼직하고도 같은 양이 열었으면서 알이 안 터지고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꽃핀 자리의 잎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이 덩쿨이 신초가 나가면서 여기에서 자, 요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제일 좋은 샤인마스켓의 꽃핀 자리의 잎의 크기를 아시는 분이 계셔요? 네 번째인가? 네 잎인데 네 번째 아이가요? 가로에 센티미터, 세로에 꺼진 자리에서 잎 자루까지 요 센티미터. 자, 요 센티미터를 알게 되면 우리가 뭐 때문에 결과가 잘못된지 이미 알 수가 있어요. 세입 네입이면 손바닥 반반합니다.
이미 쉐인 네이비면 손바닥 반마당 들어가 사이먼스케다가 상품 만든다면 이미 늦어요. 손바닥만 생각해야 돼. 이놈이 이만큼이 나와야 돼. 이거 맡아서 소리는 입 센티미터가 이미 가로가 20cm. 세로가 오목 한 자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역시 18cm나 7cm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잎의 센티미터를 못 늘리는 원인은 뭐냐? 웃자람 때문에 못 늘리는 거예요. 이 절간 마디가 늘어지기 때문에 이걸 늘리니까 그 이파리 몇 장도 안 되고 또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가 꼬여버려요. 이래 웃자르게 비를 많이 주나면 가을에 단풍도 안 들고 힘은 좋은데 내년에 뭐 꽃이 수정이 안 되고 막 복잡해지거든요. 지금 제가 온 시점이 가을을 수확을 다 했건 아니면 수확을 마무리 짓거나 해서 단풍을 들여서 내년에 꽃의 결과가 충실하게 잘 수정이 되는부터 출발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똑같은 나무가 사과나무, 상주등씨 나무는 그래 힘이 좋지 않은데 나무가 힘이 그래 좋지도 않은데 해마다 과실이 크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포도나무가 힘이 그래 좋지도 않은데 해마다 소리 큰 거 있는 거 있죠? 있죠? 아, 요놈처럼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 나무의 특성이 뭐냐면 단풍이 된다는 겁니다. 단풍이 된다 소리는 몸속에 탄수화물, 설탕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 길가에 은행나무도 제각기 다르죠? 그리고 요 위에 올라오다 보면 가로수가 단풍나무 해파래요. 3m 여쪽 올라오면 얼어 죽은 나무가 많아요. 저 밑에 아래쪽 가면 단풍나무들이 알게요. 그 자리는 하나도 안 죽어요. 요 밑에 내려가는 아래쪽 가면 지금 가로수가 단풍나무 있잖아요. 해파래요. 많이 죽어요. 그런데 저 밑에 아래쪽 가면 도로가에 있는 게 단풍나무가 빨갛게 단풍이 돼요. 그 놈들은 그 길가에 보면 한 폭이 안 죽어요. 이 차이는. 우리가 지금 상주둥시 나무가 한밭 속에서도 단풍이 드는 나무가 있고 안 드는 나무가 있어요. 드는 나무는 겨울에 동해가 안 일어나고 좋아지고 단풍이 안 드는 나무는 내년에 결실량이 잘 안 돼요. 그거는 몸속에 그 탄수화물, 설탕 함량 차이입니다. 나무 설탕 먹어야 됩니다. 감사비로 주면 독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수확하고 난 다음에 감사비를 주라 그러죠. 감사비료를 주가 성공했다면 사과나무가 도장지가 쭉쭉 나고 잘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사과가 크고 예뻐야 돼요. 근데 사과나무가 도장지가 쭉쭉 나고 잘 큰 나무 치고 사과 예쁜 것이 잘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이먼스키 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힘이 좋아갖고 도장지 쭉쭉 나고 한 나무 있죠? 그 다음에 송이가 그래 좋냐면 별로 안 좋거든요. 이게 별로 힘도 없는데 송이는 해마다 큰 나무. 포도나무 쭉쭉 크지도 않은데 해마다 송이도 좋고 저기 뭐 별로 힘도 없는데 그런 나무 보시죠. 그 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예요. 그 나무는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단풍이 든 원인은 자기의 힘에 조금 버거울 정도로 열매가 달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뿌리에서 비분이 올라오면 그 영양소가 포도송이가 먹어비고 잎이 적게 먹어요. 그럼 잎이 적게 먹으면 잎이 일을 적게 하게 돼요. 그러면 뿌리로 내려주는 양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면 뿌리가 자꾸 굶어서 줄어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포도를 따고 익히고 따고 나면 이놈은 약간 힘이 떨어지면서 단풍이 들어요. 그럼 해마다 그 놈은 포도가 잘 열고 해마다 안정이 자라요. 나무도 별로 안 크면서. 그 나무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비료를 준 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걸 다 이제 밝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지금 감사비를 다 준 사람들은 어째요? 이제 빼내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네. 감사비를 줬는데 비료는 있은데 뿌리를 정지를 시켜서 단풍을 들여서 바꾸는 방법이야. 감사비로 줬으니까 뿌리에서 비료를 가져와서 잎이 더 청춘이 됐어요. 이 젊은 잎을 가리 농도를 높여서 단풍을 들여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죠? 감사비료는 독약입니다. 근데 어느 강사님은 감사비료를 70% 하고 봄에 가서 30% 해야지 농사를 잘 진다고 말씀하시던데. 누구든지 뻥은 잘 칩니다. 그 뻥을 쳤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에 상주 장날 가가지고 무거운 거 제납하면 배추, 무, 수박 팔잖아요. 거기서 살아간다고 다 삽니까? 안 사죠? 세상에는 많은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권리가 해야 돼요. 그죠? 진짜보다 가짜가 많죠? 진짜가 많은 것들은 정말 좋은데 진짜보다 가짜가 많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 권리가 써야 됩니다. 시장통 입구에 가면 수박, 배추, 무거운 거 팔고 안쪽 가면 메리치, 깔치 다 팔잖아요. 사락하는 거 다 사고 나면 집에 못 와요. 돈도 모자라고 집에 가면 다 쓰이는 거 아니잖아요. 정보는 많은데 그 속에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거 권리가 쓰면 됩니다. 그걸 이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거는 별거 아닙니다. 그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얘가 바뀌기 때문에. 황금을 놓고 보면 꼴찌가 1등 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이 원을 그리면 우리가 365일 살아가는 사계절이 됩니다. 지금 겨울이 이 시점이 되고 여름이 이 시점이 되고 봄이 이 시점이 되고 가을이 이 시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와 있는 시점은 이미 9월 말을 지나서 10월 말에 가까운 위치에 갑니다. 10월 말에 가까워 가는데 우리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익히고 올해는 단풍이 들어야 되는데 단풍이 안 들고 비료를 섭취하고 있다. 그러면 곧 얼음이 얼면서 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잎만 떨어진 거지 뿌리가 멈춘 게 아니에요. 잎이 떨어져도 뿌리는 몰라요. 열심히 비료를 가져옵니다. 단풍이 들어서 뿌리가 멈춰야 되는데 뿌리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가 일을 할 필요가 있고 잎에서 그 전까지 오늘까지 비료를 영양소를 내려줬단 말이에요. 뿌리는 일을 해요. 뿌리는 굶어야만이 일을 안 합니다. 꽁꽁 얼어도 일을 안 하고 굶어서. 저 위쪽 산 위에 있는 돌벼락에 있는 나무들은 단풍이 들고 있어요. 8, 9월 달 되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뿌리가 못 먹어서 잎이 일을 해서 단풍만 들이고 단풍이 들은 거는 몸속에 탄수화물, 설탕물을 저장한 거다. 설탕물. 자기 잎이 만들어서 저장을 했는데 그 단풍이 예쁘다고 올해는 매년 네가 고생하겠네. 우리가 요소 푸대를 가져가서 매포를 뿌려주면 시푸르게 있다가 단풍이 안 들어요. 겨울에 전체 다 훅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풍의 역할은 뿌리를 멈추게 한다. 잎에서 영양소가 몸으로 축적되고 뿌리로 내려가는 걸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감사비료를 줘서 잎이 살아있을 때 줘버리면 비료를 또 흡수하고 잎은 더 청춘이 돼요. 이 젊은 잎은 또 햇볕으로 일을 해서 뿌리를 많은 영양소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뿌리는 아직까지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먹고 열심히 비분을 지상부로 끌어올립니다. 이 동작이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음에 얼어서 잎이 떨어졌다. 그러면 잎이 떨어지고 나면 뿌리는 뭘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먹은 것도 있는데 막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 몸속에다가 비분을 축적합니다. 그러면 비분이 축적된 나무는 겨울에 탈수가 많아요. 얼면 잘 얼립니다. 단풍이 든 나무 가로수는 안 죽어요. 시퍼렇게 되니 여기 있는 가로수들은 죽은 자리가 많아요. 올라오시면 요 길가에 오시면 보이면 단풍나무들이 산 밑에 거기는 다 풀어요. 근데 저 아래쪽에 입구에 단풍나무 처음 시작되는 자리 빨갛게 단풍 물드는 거는 아무리 겨울에 추워서 죽을 해도 안 죽어요. 이런 자연의 이치와 순리를 우리는 거역해서 모든 것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이치를 거역하거나 자연의 이치를 거역하면 그거는 우리가 많은 돈이 들어야 돼요. 비료를 많이 먹이놨는데 저놈을 또 겨울에 동해를 막고 탈수를 막으려면 많은 돈이 또 들어야 돼요. 단풍 만들면 7, 80% 그냥 해결해버려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원리는 자기 몸속을 가지고 있는 원총일 때, 포도 원총일 때부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 소득 목적으로 교회를 갖다가 좋은 쪽으로 이끌어내는 게 가짜를 이끌어내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누구든지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정말 누구한테는 비수가 되고 누구한테는 독이 되는 거죠. 그 자연의 이치를 거슬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야 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 돈을 안 들이고도 하는 방법이 황금을 구해서 그대로 정의합니다. 자, 오늘 시점이 달력하고 시계하고는 다릅니다. 시계는 12시 30분 되죠. 달력은 12월 31일이면 끝납니다.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요 제가 그리는 사계절하고 달력은 한 칸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이해되죠? 달력은 12월 30일 있지만 12시 30분이 있지만 달력은 12월 31일로 끝납니다. 사계절은. 요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별표 있는 여기가 10월 말을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은 25일, 거의 10월 말에 5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날짜에 해당해 있죠. 그러면 11월이 되면 곧 썰이가 더 많이 오고 얼음이 오겠죠. 그럼 얼음이 오는데 지금 우리 포도나무가 잎이 놀놀하게 빨간 빛을 띠면서 검시하게 단풍이 드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시퍼렇게 그냥 버티느냐. 그러면 시퍼렇게 버틴다면 내년 농사는 잘 안 되는 쪽으로 이미 기울어지고 있다. 비료를 했다면 더 나빠지라고 한 거겠죠. 근데 저희들 아는 지식으로는 이제껏 힘을 썼기 때문에 그럼이고 모든 양분을 다 소비시켰으니까 이제 수확을 하면은 그 양을 보충을 시켜줘야지 이 나무가 결국에 동해 안 받고 내년 봄에 촛불 잘 올라온다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강사님은 그렇게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저 산위에 가면 유튜브 영상에 함양사가 사무실에 강연한 게 사계절에서 강연한 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공을 맞추면 포도하고 사과가 똑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황금을 놓고 채널에 가서 그 눈사람을 한 번 더 꼭 누르면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그쪽에서 위에서 잘 내려보면 함양 사과의 사무실 강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완결판이 딱 있어요. 왜 단풍이 들어야 되고 왜 단풍이 들어나면 이듬해 좋아지고 그 원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10월 25일 오늘 날짜에 우리 사과가 내일 모레 11월 중순안에 얼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잎이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단풍이 드는 분 있어요? 사과는 이거 다 들어가고 다 떨어지잖아 이게. 이 풀이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다 떨어져. 여름에 갈반으로 다 남기고. 갈바는 거는 가짜고 지금 포도나무 지금 단풍이 드는 사람 있습니까? 단풍 카멜은 다 들었죠. 카멜 나가는데 이제 샤인은 사인은 아직 드는 뭐 데도 있고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안 들은 사람. 사인 들은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사인은 아직 아직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인은 이제 다 새파래요. 네, 좀 새빨아요. 새파란 잎이 아니고 돈 아닌데부터 포도도 안 땄는데 뭘 작년 같은 입장에는 서리가 와가지고 사일 포도 잎이 아, 나는 어찌도 한 것도 이렇게 붙어 있어서 바삭바삭 말랐습니다. 작년에는. 예, 그 지금 우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자연의 시간보다도 우리는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해고 나무에 다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쪽에서 그 일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 뒤쪽이 밀린 거예요. 농사는 봄에 다 지어야 되는데 가을에 우리는 늦여름에 여름 이후에 농사를 짓고 있어 그래요. 봄에 농사 이제 다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농사 다 지으면 이게 가을 되면 저절로 이거가 멋지게 나와요. 이게 놀러오랑게 잘 익어요. 시푸르게 건지는 아닙니다. 잎 두께와 엽색을 맞추고 갈 겁니다 지금부터. 자, 이 시점에서 사과를 우리가 그 포도를 못 땄다, 사과를 못 땄다는 소리는 잎 두께와 엽색이 안 맞는 거고, 엽색이 안 맞는 거는 가리 함량이 안 맞습니다. 가리 함량이 적어서 그래 많아서 그래. 잎 속에 가리 함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적어서 그렇죠. 잎은 두께가 두꺼울수록 펴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잎을 쪼긋하게 캐라고 했죠. 요거는 살이 빠진 거. 요렇게 펴지고 펴진 잎을 놀놀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약간 노릇작하게 만들면 그거는 과실 색깔하고 똑같아요. 잎이 많이 펴지고 사과 처지면 힘이 없는 거고 잎 자루가 딱 들어야 됩니다. 바짝. 그렇게 사과 같은 경우는 저겹을 몇 장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금을 놓고 잎이 딱 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저겹을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는 반사 필름도 안 깔겠죠. 그것도 복잡한 거니까. 미리 시작해서 데려가면 그 자체도 할 필요가 없죠. 우리 그 사과 언덕에 있는 거 비닐 안 깔아도 못 쓴다고 놔두면 가을 날씨가 따시갖고 빨갛게 있는 거 보시죠. 그러면 일찍 시작해서 데려가면 반사 필름 자체도 안 깔아도 됩니다. 그것도 복잡한 일이에요. 엽색을 잘 데려가면 잎의 색에 의해서 과실은 동일한 색과 맛이 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가짜를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농사지는데 복잡하고 힘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요. 남는 수익성이 뚝뚝 떨어지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 원인은 풀어보면 나옵니다. 지금 이 시점에 10월 25일 시점에 사과가 색이 안 나고 잎이 푸르고 잎이 누렇게가 얇은 거, 사이마 스케치 잎이 두터운 거냐 얇은 거냐 두 가지 다른 거예요. 얇다면 비료가 작은 거는 미리 사이마 스케치 잎이 말라 올라갈 거예요. 말라 올라가는 건 그건 잘 못 익혀요. 비료가 없어서 못 익히는 거는 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비료를 먹고 잎이 어느 정도 비분을 가지고 잎의 색을 바꿔야 색을 내는데 비분이 너무 적은 포도밭의 비분이 0.3 정도 이시가 나오면 잘 못 익혀요.
비료가 너무 작아서 최소한 0.75 이상 나와야만이 포도를 익힐 수 있어요. 비료 요 이시 측정기로 측정을 나와요. 이걸로 비료 이시를 측정하면 될 일인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하고 있거든. 사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에는 비료를 주지 말라가 비료를 너무 적게 줘서 농사가 안 되고, 복숭아는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농사가 안 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또 감사비료를 주어가지고 농사를 좀 망쳐요. 후기에 질소를 먹어서 몸속에 탄수화물이 저장이 안 되고 비료가 저장되면 내년에 수정이나 냉해에 약해요. 도장지가 쭉쭉 나무, 크고 잘 큰 나무, 힘센 나무가 사과가 삐뚤어기가 많아요. 크고 작고 편차가 많아요. 적당히 크면서 사과도 큰 게 열고 해마다 별로 힘이 없는데 사과는 큰 게 열고 둥글게 열어요. 예쁘게 연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을에 단풍이 든다. 그래서 단풍이 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 우리는 이 사과가 됐건 포도가 됐건 현재 잎이 색이 진하다면 얘 잎의 영양소를 뿌리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염화가리 농도에 의해서 얘가 잎에서 영양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동시켜줘야만 얘가 뿌리가 멈춰요. 단풍이 들면서. 근데 10% 상태는 단풍이 안 들어요. 단감이나 사과 같은 거는 열매가 없다면 지금 시점에 10월 초부터는 염화가리를 물 500에 10kg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여름에 10kg를 쓰면 타 죽어요. 저희 집의 단감 묘목은 10월 초가 되면 물 500에 설탕 3kg, 염화가리 10kg여서 잎을 단풍을 유도합니다. 9월 달에는 염화가리 양이 적어요. 5kg대. 10월 달에 들었으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염화가리 10kg 써도 단감 묘목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이머스켓 같은 경우는 열매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농도를 함부로 높이면 그 종의 힘이 달라요. 복숭아는 최대 염화가리 농도를 7kg밖에 못 써요. 잎에 살포하는 건. 4kg, 5kg 때도 복숭아는 잎이 타요. 근데 단감은 10월달 되면 10kg여도 잎이 안 타요. 사과도 우리 그 조생계열 홍로 같은 경우는 수확 다 끝난 거는 10월 초부터 염화가리 10kg여도 안 탑니다. 강하게 먹여서 잎의 단풍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감정으로 알고 현면 시비 맞습니다. 열면서 예, 잎의 행동을 이끌어내야지 뿌리로 쓰여가는 늦어서 안 됩니다.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잎으로 그저 한병 주는 거 이렇게 노래졌어. 그렇게 나도 지금 노래를 가고 있어. 맞습니다. 두 번 쳤거든요. 그렇죠. 잎을 빠른 시간에 이동시켜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되면 대박. 수전 능력 좋아지고 과일 예쁘고 전혀 바뀝니다. 단풍이 안 된 거는 농사가 망하자는 거예요. 몸속에 제일 좋은 영양소는 당분입니다. 그 지금 그래 따고 나서도 그건 시퍼런 거는 것만 쳐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안 되면 내년에 수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나무가 포도나무가 저기 우리 그 젊으신 사장님 저 해마다 포도 속이 예쁘죠? 예, 올해 2년차긴 한데 저희는 좀 일찍 따가지고 예. 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자연 가세고 온 지가. 예. 단풍이 잘 되는 나무들은 송이가 아주 예뻐요. 사과가 단풍이 잘 되면 이듬해 잘생긴 사과들만 열어 있어요. 그 말은 몸속에 탄수화물, 단풍이 들어서 뿌리가 멈추고
잎이 영양소로 몸속에 체내 제약물 저장했는데 감사비료를 주면 복약이고 감사비료를 주면 반대의 행동을 해요. 여름으로 가버려요. 사계절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야 되는데 감사비료를 주면 뚝 떨어지게 아래쪽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겨울을 맞이하면 8월달이나 다시 9월 초로 가서 겨울을 맞이하면 완전히 바른 거예요. 겨울은 휴면기가 아니고 죽고 살고 하는 생존의 계절입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탈수도 안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포도가 좋아지고 사과가 좋아질 건데 그 원인이 언제 결정하냐면 가을에 결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포도를 제대로 못 땄다는 것은 가을을 느끼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자기는 잘하더라도 우리는 미리 7월 중순부터 잎에다가 가리 함량을 늘려서 계속 잎색을 바꿔와야 됩니다. 데려와야 돼요. 7월 중순부터 해야 될 일을 지금 이제 다 땄다면 순간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 안 타 죽을 만큼 농도를 올려서 바꿔야 됩니다. 그 감사비료 했어도 이제 그렇게 해요. 그렇죠. 감사비료는 뿌리의 비료일 뿐이지 잎이 단풍을 들어서 못 먹게 만듭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그 지금 그 요소나 이런 걸 주면은 네, 내년 눈이 지금 많이 솟아오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단풍이 든 나무는 눈이 많이 안 커요. 눈이 예, 많이 안 큽니다. 눈이 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눈이 큰 게 좋다라고 그렇지.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다 뻥이래요. 오늘 새로운 잘 배우네. 그거 우리 사과밭에 가보면 눈이 툭툭 부근을 좀 이제 어떡하잖아요. 그거 이제 언제 불거지냐면 그거 단풍이 든 나무는 지가 단풍이 들면서 키워놓고 가거든요. 체내 제약약물. 그런데 감사비료주가 잎이 푸른 거는 얼어서 잎이 떨어지는 순간에 뿌리는 계속 일을 해와요. 그러면 비료에 의해서 눈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잎이 없으니까 몸속에 그냥 바깥에 축적이 되겠죠? 계속 가져와요. 얘 뿌리가 잎에서 영양이 안 내려온다고 생각을 굳힐 때까지 최소한 10일에서 한 20일 정도 비료를 계속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통통하게 나면 좋아요. 그럼 이거는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지금만 좋을 뿐이지 내년 봄에 되면 몸속에 장애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설탕물로 축적해야 될 나무가 비료로 축적되어 있으면 겨울에 여름에 잎이 떨어진 거다. 가을이 단풍이 돼서 잎이 떨어진 나무하고 여름에 잎이 떨어진 나무. 자, 요 도로가에 올라오면 아까 얘기했죠. 도로가 요 밑에 올라오면 단풍나무 있어요. 산 밑에. 그 아래쪽에는 길가에 단풍나무 처음 시작하는 나무는 빨개요. 거기 단풍나무 한 톨도 안 죽어요. 요 산 밑으로 올라오면 단풍나무 양쪽이 새파랗습니다. 군데군데 얼어 죽었어요. 근데 거기는요 원래 파란 단풍나무예요. 그것도 겨울 되면 빨간 단풍나무가 아니에요. 그것도 겨울 되면 빨개 져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아니 그쪽은 또 단풍나무가 파란 게 있고 빨간 게 있잖아요. 제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비분에 의한 단풍이 됐을 땐 색이 바뀌어야 돼요. 파란 단풍도 가을이 되면 빨개지든지 색이 원색으로 가야 됩니다. 원색으로. 맞습니다. 예. 그래 가야 되는데 그 원색으로 안 간 비분에 의한 산 밑에 그 비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얼어 죽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단풍 든 나무는 안 죽어요. 대포지 얘기하는 건데 네, 대포죠. 그래서 거기가 원래 파란 단풍나무라고. 종자 그림이 있어도 원리는 맞는 원리는 거죠. 아니 맞는 그렇게 거죠. 원리는 봤는데 그거는 그 이제 관찰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그 종을 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 저도 담가 안 올라가는 거 좀 얘기해봐요. 안 얘기해주면 나올 약간 거예요. 나머지 아니, 얘기해요. 왜 이거 해냐고. 원리를 못 익히고 원리는 알아요. 제가 5분 만에 요거 하세요 그러면
농사 그거 잘 못 져요. 이 이론을 알고 나야만이 앞으로는 농사를 실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감사비료 잎사귀가 조금 싱싱하게 해가지고 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이해가 다 지금 안 되는 거지. 감사비료는 독약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잎이 떨어져야 되는데 얼어서 떨어진다는 거죠. 감사비료를 주는 순간에 우리가 이 행동이 아래쪽으로 계절로 내려갑니다. 캠벨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캠벨 다른데. 똑같이 뭐 사과나무 똑같이 하는데 감사비료를 준 나무는 봄에 순 날 때 들쑥날쑥하고 수정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가지가 많이 자라고 웃자라고 안 좋아집니다. 그 수세가 약하고 이래 그런 게 순이 잘 나오잖아. 그 시기란 말이지. 맞습니다. 그게 약간 떨어진 듯한 나무가 힘이 적절하니까 과실을 먹이는데 뿌리에서 가져온 영양소 과실이 다 먹어버리고 잎이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가지 굵게 나오고 그렇죠. 적게 나오거든. 맞습니다. 그러면 요 나무는 과실 따고 나면 뿌리는 그 전에 죽어요. 과실을 먹이 살린다고 잎이 영양을 적게 먹었어요. 그건 과실은 좋아요. 그런데 잎이 영양을 적게 먹으니까 뿌리로 내려가는 영양소가 적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적게 먹어서 자꾸 멈춰요. 뿌리가 행동을 멈춰요. 그러면 가시를 따고 나면 이 나무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파리가 단풍이 들어가 똑 떨어져요. 그럼 몸속에 설탕물이 저장됐다. 지금 우리가 감사비료를 주가 잎이 푸르다. 뭘 해야 되냐? 단풍을 들이는 골드 칼라의 영양소와 이제는 이 칼라를 2리터를 넣고 열매가 없으면 설탕을 3kg를 쓰고 염화가리를 5kg 정도 써야 되는데 유목일 경우에는 이게 너무 푸르면 잎이 탑니다. 그런데 잎이 우리가 좀 갱화된 나무들은 잎이 안 타요. 잎이 너무 시퍼렇고 유목일 때는 이게 탑니다. 가지가 등숙이 덜 됐거나 할 때는 이게 타거든요. 사진 다음에 마지막 다 하고 나면 칠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그 영상을 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잎이 안 타면 요 수치가 염화가리 수치가 자꾸 바뀌어요. 제가 말할 때마다. 지금 시점에 열 전하고 지금 온도가 바뀌어버렸거든요. 뒷날이 적어요 또. 얼음은 날짜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뒷날이 적기 때문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염화가리 양이 며칠 전에는 뭐 3, 4kg 쓰라카다 이제 5kg 걸쳐 바로 나와요. 온도가 낮을수록 더 따지는구나. 염화가리를 더 써도 되죠. 예. 이제 날짜가 없어요. 그 날짜가 줄어들고 잎이 온도가 낮아지면 약간 단단하거든요. 예. 단단해져요. 그때는 염화가리를 더 먹어도 괜찮아요. 당감나무는 10월 초에 10kg 친다 그랬죠. 묘목에. 그것도 묘목에. 그런데 포도나무는 일부 9월, 10월 초, 9월 달에 9월 말 정도에 약간 높으니까 500m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500. 예. 설탕은 뭔 역할을 하고 칼라는 뭔 역할을 하냐면 칼라는 다량의 영양소가 있는데 이 영양소는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년에 영양이 될 것이고 설탕은 직접 들어갈 거예요. 당으로 몸속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렇죠. 잎에서 먹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바로 들어가고 염화가리는 잎을 단풍을 들인다. 그러면 설탕 넣는 이유가 내년에 당도 올리기 위해서 설탕을 연면 시비를 해 놓는 거예요? 아니요. 가격지기 때문에. 내년에 몸속에 내년 봄에 당이 없으면 수정 능력이 떨어지고 봄 냉해에 약해요. 사과나무가 도장지가 많이 나고 힘 있는 나무가 사과가 삐뚤어진 게 많이 열어요. 수정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몸속에 당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니 포도의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설탕을 연면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걸랑요? 그 문제는 요 계절이 돌아가면 요쪽 7월 달에 가서 가르쳐 줄 거예요. 지금은 요렇게 될 겁니다. 너무 빨리 가면 제가 따라 못 갑니다. 7월 달부터 한다 그랬지 않게. 당도 올리려고 설탕을 뿌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오염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안 씁니다. 오염이 됩니다. 이제 이해되죠? 오염이 된다고요? 그렇죠. 사이마스켓에 설탕 쓰면 곰팡이 펴가지고 팔아먹지도 못해요. 아니 캠벨로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캠벨은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조금만 계시면 설탕을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탕 연면 시비를 하걸랑요? 안 하고도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하는 시기가 있고 안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우리 회장님 하셨을 때 색이 바뀌죠? 그 제가 이제 회장님하고 통화하고 난 뒤에 그때 3kg 조각했어. 그렇죠. 3kg 조각해갖고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틀을 갖다가 맹물을 갖다가 아침마다 살포를 하고 오늘 이제 아침에 또 다시금 그 남은 걸 쳤는데 아래 그때보다 색이 조금 더 단풍기가 들어요. 예. 아니 그런데 내가 그걸 얘기를 하고 그거 보고 500 쳤잖아. 쳤는데 예고를 치고 네고를 안 쳤거든. 쳤는데 오늘 아침에 그 포도 따러 가가지고 볼게. 똑같아? 아니 색이 포도나무 색이 포도나무 색이 이 뿌리가 좀 변했어. 색이 달라. 신거 신대하고 안 신대하고 신기. 다르다는 얘기죠. 조금 달라. 일부러 그 반반을 치라 그래. 반만 쳤거든. 그래서 내가 설탕을 썼는가 보다. 그 얘기 듣고 예, 설탕은 마지막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만큼 쓰는데 사과 잎이 많이 떨어지면 이 설탕이 너무 올라가요. 사과를 다 딴데 이파리가 50% 있으면 설탕이 5kg 올라가요. 이파리가 30% 나면서 설탕이 7kg 되고 사과를 다 땄기 때문에 염화가리를 10kg 씁니다. 근데 지금 이게 포도에 한해서 이렇게 쓰는데 포도가 달려 있으면 요 설탕을 또 빼버려요. 포도가 달려 있다면 칼라 2리터에 염화가리만 요거만 약 3kg에서 4kg 사이에 있었다. 달려있던 못 땄다면 지금 시즌까지 사이마테키에 몇 포기가 색이 안 났다면 요 방법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 도와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설탕을 써버리면 요 송이나 이런데 포도 봉지에 오염이 돼 곰팡이가 핍니다. 설탕은 우리 그 빵에 피는 곰팡이 그런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잿빛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작물장에는 주지 않으나 얼음처럼 흔적이 남습니다. 캠벨 같은 경우도 봉지 싸놔서는 봉지가 오염되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이마스켓 같은 경우 워낙 깨끗한 놈이 돼가지고 봉지 싸는 꼭지를 잘못 먹고 나면 그 자리에 물이 매여 들어가면 안에서 곰팡이가 펴요. 까만 곰팡이 끄름이. 그 사이마스켓은 그 설탕을 어릴 때 성냥개비 크기만큼 이상됐을 때 설탕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설탕을 쓰면 좋은 점이 있는데 나쁜 점이 뒤에 따라옵니다. 곰팡이가 핀다. 그리고 사과나 단감이나 복숭아나 쟤들도 쓰는 시기가 얼정 땡기가 있어요. 가을에 따는 종들은 7월 15일까지 설탕을 쓰고 수확기가 빠른 복숭아 자두들은 따기 한 달 전이나 그 일정한 기기 탁구공 크기나 그 양을 정합니다. 설탕이란 과실의 표면적에 마르면서 내려오면서 농축이 되면 사탕이 맺혀요. 그러면 그게 피부가 상할 수가 있답니다. 그거는 제가 다년간의 시험을 다 했습니다. 여러 10년 동안 다 해본 거죠. 설탕을 어마어마하게 써봤다니까. 1년에 제가 설탕을 한 몇백 킬로 썼거든요. 그거는 제가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 지금 사이마스켓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한번 쓰고 난 다음에 바뀌는 건 설탕 농도를 올리는 거예요. 자, 장애가 없다 싶으면 설탕을 5kg가 아니고 괜찮다 싶으면 1kg 올릴 거냐 2kg 올릴 거냐 차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 회장님 지금 사용했을 때 장애가 없지 않습니까?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7kg로 바로 가버립니다. 이모가리 그렇죠. 염화가리만 7kg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가 다른 것들은 같이 하고 염화가리만 7kg 올려버리고 얘가 나무가 행동하는 걸 빨리 행동을 시키는 방법은 잎에다가 맹물을 뿌리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것도 회복시키는 것도 맹물을 쓰게 되고 빨리 단풍을 들이는 것도 맹물을 쓰는 겁니다. 가을에 우리가 산에 단풍이 슬슬 오다가 비 한 번 오고 나면 며칠 내로 발갛게 오죠. 잎에 있는 영양소가 빨리 이동했습니다. 그게 잎에 있는 영양소를 빨리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황금알롱골에서는 하우스 딸기에다가 물을 뿌려버려요. 물을 뿌리고 키도 키우고 과일도 키우고 다 합니다. 그건 물에 의해서. 물은 잎의 함수량은 이동량입니다. 그런데 이동량이 지금 우리가 씨 푸른 상태에서 요렇게 안 하고 맹물을 뿌리면 더 청춘이 돼버려요. 포도나무가. 왜 청춘이 되느냐? 가을에 이슬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이슬을 묻고 뿌리 난 우리 감사비료하고 먹고 더 청춘이 돼서 단풍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감사비료 양보다 잎의 가리 함량을 늘려버리면 얘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요. 감사비료 쓴 나무에다가 물을 뿌리면 더 청춘이 되고 감사비료 준 나무에다가 우리 골드 칼라 에이트 설탕 3kg, 염화가리 5kg 주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단풍이 드는 쪽으로 바뀌어요. 단풍이 드는 쪽으로 가면 뿌리가 멈춥니다. 골드 칼라는 저것도 가리 성분이네. 여기에 영양 성분과 가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칼슘과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걸로서는 지금 돌리면 역부족입니다. 그죠? 염화가리 5kg라는 거는 우리 농약치고 농자재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에 5kg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단연간의 경험이 아니고 실력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요 지금 5kg는 잘 안 녹아 또 지금. 큰 통에 넣으면 잘 녹습니다. 별로 큰 통에 넣으면 적으면 녹습니다. 큰 통에다가 좀 작은 바켓에 넣으면 안 녹습니다. 바켓에 10kg 염화가리 절대 안 녹아요. 온도가 내려갑니다. 염화가리 소금 얘들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녹아요. 걔들 밑에 부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밑에 이슬이 맺히고 얼음이 얼어요. 많이 부어놓고 녹이면 땅바닥에 얼음이 얼립니다. 온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단풍을 들인 것만이 최고의 가을, 겨울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방법을 써서 겨울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여기 사과나무도 재배하십니까? 있어요. 다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 몇분 계신다. 예, 지금 거의 다 그러면 포도만요. 예, 예. 다수 포도예요. 이 포도가 다 안 따신 분 있어요? 어떤 사람? 샤이는 안 샤이, 따요. 샤이가 없어서. 얼마나 끈끈해. 당도가 안 올라가서 안 타고 있어요. 샤이는. 아싸. 그러면 골드 칼라 1리터에 염화가리를 요렇게 살포하고 빨리 익히는 방법은 맹물을 뿌리세요. 근데 입이 조금 이제 안에는 괜찮은데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는 비 맞는 자리는 지금 입이 많이 갔죠.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저 비율대로 살포를 하고 나서 바로 맹물 뿌리는 다음. 예, 마르고 나면 맹물 뿌려도 됩니다. 예, 맹물을 뿌려야만이 그 가을에 비가 오고 나면 산에 있는 단풍이 빨리 들죠. 그 원리하고 같게 사용해야 됩니다. 색이 안 난다 소리는 지금 이 잎이 행동을 일을 못하고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가리 함량이 부족해서. 잎 두께가 잎이 푸르다 소리는 뿌리에 비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 질소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단풍이 들면 당도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잎이 노래지면 당은 잘 올라가요. 그게 이게요. 내가 저 가리를 내가 일찍 땄잖아요. 많이 썼어. 가리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한 15일 빨리 2번을 썼어요. 가리를. 예, 그렇게 9월 10일부터 땄어요. 예. 사인은 노지인데. 예, 그렇게 이제 그게 가리를 그 맛이 넣었을 게
말하자면 가리 함량이 많으니까 가리 익은 거야. 간주로. 간주로. 그걸 간편한 하게 그냥 간- 연면시비를 지금 지금은 연면시비를 하고 이 간주로 사람은 그때 시기에 간주를 넣더라. 간주로 두 번을 넣었다고. 간주를 쓰면 그 속에 일부 단점이 있어요.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주를 쓰면 빨리 익었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포도가 조금 무를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예전에 또 탱글이 썼잖아. 썼지. 예, 그걸 가지고 탱글이 됐지. 왜냐면은 이게 이제 뭐 우리 그 대표님 만나기 전에는 뭐 제가 제 입장에서는 우리 회들 다들 당도가 안 올라가니까 김청이나 뭐 하여튼 잘한다 하는데 제가 다 수송을 하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삼아 그걸 좀 가져와갖고 이제 몇 농가를 지금 테스트했죠. 해낼 중에 상당히 효과 본 농가도 있고. 그래. 앞으로 그런 거를 안 쓰고도 바꾸는 방법과 맛과 품질, 그렇지. 예. 전기 들고. 그리고 저장력도 좋아지고 그런 걸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예, 그 예. 돈이 그막 50만 원짜리 이랬더가 나오면 그 저희 황금알 농구에서는 설탕도 쓰라 그러고 염화가리도 쓰라 그러고 돈을 적게 들이고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소득을 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늦게 수확 시기가 다 돼 어느 정도 돼서 염화가리를 쓰면 가리와 질소가 합해서 빨리 익히고 크나 물러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육이 무르고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사과밭에 가을에 8월달에 NK를 뿌리면 사과가 달긴 하나 수분이 많고 물러요. 그래서 자기가 행동하는 건 서서히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과의 동일한 방법이 포도에도 동일한데 이게 아주 합리적으로 잘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포도를 못 익힌 분들은 골드 칼라의 염화가리를 살포하고 맹물을 자주 뿌리고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포도밭에 살아야 됩니다. 지금 못 익히면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 커요. 포도를 지금 못 익히면 농사 다 지놓고 그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걸 지금 이제는 푸는 방법이 잎에다가 요렇게 살포하고 견디면 얘가 먹고 견디면 가리양을 더 늘려야 돼요. 이파리가 먹고도 괜찮다고 견디면 더 늘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이 봉지가 오염이 되면 까버리면 다른 걸 쓰면 되겠지만은 포도가 맛이 없는 거는 어디 가서 변명이 안 돼요. 봉지가 오염이 되고 잘못되고 젖어가지고 뭐 곰팡이 폈으면 이건 까면 되지만은 포도가 맛이 없는 건 어디 가서 변명이 안 된다는 거죠. 내 체면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지금 골드 칼라와 염화가리를 써라하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염화가리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빈 속에 감기약 묻다. 빈 속에 감기약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두거리죠. 그리고 너무 잎이 얇은지 안 얇은지 제가 보진 않았으나 잎이 조금 얇아서 또 색을 못 내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 말은 송이가 크다. 그 말은 꽃핀 자리의 잎의 센티미터가 적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얘는 어떤 현상이냐면 엄마가 밥을 굶고 있는데 애기 젖을 빨리 먹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포도가 지금 사이마스케치 수확을 못하고 있는데 잎이 얇아서 놀놀하게가 못 익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엄마가 밥을 굶은 상태에서 애기한테 젖을 물릴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 영양소를 이어서 가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원리와 이치는 맞아야 됩니다. 원리와 이치 안 맞으면 결국에는 그 가짜로서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드러나요. 가짜가 오래 가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농사 지면서 자재가 무수하게 나왔는데 우준하게 평생 쓰고 있는 건 아직까지 퇴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농약을 쓰는데 오래 쓰는 건 몇 가지 안 돼요. 자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쓰라 저거 쓰라 나왔는데 그거 꾸준하게 쓰는 거 몇 개 없습니다. 3년 이상 4년 이상 쓰는 거 없습니다. 황금을 넣고 태어나자마자 지금 5년째 쓰고 있는 농가들이 많아요.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고, 끝까지 잘못됐으면 책임지고 기술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얼렁뚱땅 해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고 기술을 가르쳐야 돼요. 잘못됐을 때까지. 그러면 지금 포도가 안 난 거는 이렇게 방법에 쓸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막 텃밭 농사라면 뭐 고추 몇 골, 요 배추 몇 폭 있으면 다른 거 안 가르쳐줘요. 몽고 간장 거기다 설탕 조금 넣어 뿌리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 영양소하고 몽고 간장에 있는 진간장에 있는 영양소하고 설탕 좀 넣으면 다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전문 농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경제적 수익을 내야 되고 저 비용이 적게